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부산에서 한 50대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대형견 2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를 낸 이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주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 사거리.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대형견 2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50대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넘어지고 뒹굴고 겁에 질린 여성 A씨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혼신을 다해 달아나려 하지만 거대한 개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잠시 뒤 차선을 가로질러 나타난 경차가 대형견들을 쫓은 뒤에야 공격은 멈췄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며 도망치던 A씨는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어줘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팔과 무릎에 상처를 입은 A씨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당시의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쪽 차선 끝까지 가가지고는 넘어졌는데 그때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겠고 이제 그때 걔가 물었고 이래서 이제 죽는가 보다. 생명을 위협한 무시무시한 2마리의 개들은 인근 공장에서 20대 남성이 키우는 멜러뮤트 종입니다. 반려견 주인은 먹이를 주기 위해 우리의 문을 여는 순간 개들이 갑자기 뛰쳐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개에는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았고 탈출 방지용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멜러뮤트종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대상인 5종류의 맹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견이 아니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탈출 방지용 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어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빈번해지면 좀 더 이제 그런 개들의 관리를 더 해야 되는 방향으로 법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소방청에 따르면 해마다 2천여 명 정도가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6명꼴로 사고를 당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한 지 석 달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식당 종업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파장이 확산될까 신속히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성에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공개한 CCTV 장면입니다. 지난 5일 사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걸로 왼편에선 민주당 A 시의원이 한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A 시의원은 11일에도 같은 식당을 찾아 여 종업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술자리 강요, 언어적 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오거돈 전 시장 사퇴로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같은 당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당내 인사의 성추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A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보고 손봉 잡았다고 주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 모양이네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을 걸 우려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에서 한 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감염과는 관련성이 없는 또 다른 깜깜이 감염 사례로 분류됐는데요.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깜깜이 감염 사례가 또다시 한 명 추가됐습니다. 새로 확진된 환자는 해운대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학생으로 집은 사하구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집단 발생했던 평생교육시설이나 선박 관계자, 해외 입국자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깜깜이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8월 16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명 이상 지속될 경우에 시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해수욕장 공공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왔던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한 전수조사에서는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추가 접촉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181번 환자가 사하구의 다단계 판매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 때문에 이 시설을 드나들었던 250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181번 환자가 총 5일간 방문을 했던 환자분들의 명단을 받았고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30명인데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 3명을 제외하고 나면 27명이 접촉에 의한 감염이거나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경우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렇게 되자 사하구 지역의 모든 학교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하구 지역 내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운영하되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기나긴 장마 속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150만 명이나 줄면서 주변 상인들은 운영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송광모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긴 장마가 지나간 해운대 해수욕장.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물반 사람반이던 과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백사장에는 빈 파라솔만 심어져 있고 튜브와 같은 대여 용품들도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10분의 1도 못했죠. 그만큼 안 팔렸다는 거죠. 파라솔. 네. 빨간색 쓰고는 있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여파와 잦은 집중호우 탓에 과거 여름 대목 당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 6월 개장 이후 2달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518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5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내린 장마, 이제 최장 장마로 인한 비서객이 급감한 걸 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서객뿐만 아니고 인근에 상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해수장 특수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식자재들이 물에 잠기며 큰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 시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국내외 관광객들로 꽉 들어차야 할 시기이지만 먹자골목 식당 안에는 빈 의자와 테이블만 놓여 있습니다. 비 피해 복구를 겨우 마친 상인들은 올해 여름 장사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올여름은 끝났어요. 7월 20일까지가 피크인데 달달이 몇백만 원씩 지금 손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대목된데도 지금은 한 30% 이상은 빠졌다고 봐야죠.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수도 작년에 비해 80%나 감소한 29만 명에 불과해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입지에 대한 자료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가덕도와의 비교 검증으로 전환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0년간 정치 이슈로 소비돼 온 신공항 문제. 이제는 정치적 협상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증의 핵심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산 충돌 가능성 등 치명적인 결함들이 줄줄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딱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가 최근 가덕 신공항에 대한 자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인 가덕도와의 비교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는 김에 가덕도 문제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절차가 빨라지고 또 2030 부산 시민들의 세계 엑스포가 되려면 그런 국제공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주요 쟁점 11가지 가운데 국토부는 3가지 반대 논리를 집중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새로운 활주로 설계안을 제시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입지는 이미 수차례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반 양측이 핵심 쟁점에 다가가기 수월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변수입니다. 최종 발표가 늦춰질수록 신공항 문제는 또다시 정치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조속히 결론 내자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더 이상 대통령 결단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신공항 검증이 20년 종지부를 제대로 찍으려면 공정한 검증대 마련이 최우선시 돼야 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오늘 가덕 신공항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가덕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가덕도 방문은 총리실 검증 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시민 여론 결집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시의원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정해 지난달 15일에 공표된 이 조례는 동구 일본 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제1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3대 고용지표가 1년 전보다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부산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의 부산 취업자 수는 16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6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55.6%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8만 3천 명으로 2만 1천 명이 늘었고 실업률도 4.8%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2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9% 줄어든 반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환경훼손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백섬 온천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해운대구가 사실상 개발 반대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학계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해양 매립과 해상 방파제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온천마리나 개발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의견을 해수부에 최종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구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심의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해운 매출 5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문성혁 장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해운 매출 51조 원을 달성하고 지배선대 약 1억 톤,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 120만 TEU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해운 매출은 35조 원,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은 78만 TEU이며 지배선대는 약 9,030만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해수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운용하는 해운사로 알려진 옛 현대상선 HMM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대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